나는 디자이너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오늘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소비자 의견 조사라면 사람을 연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인구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디자인은 인간을 반영해주는 학문이라는 말도 있죠. 네, 인간에 대한 연구 나는 디자이너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서현 씨,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분석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사용자 분석학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제품이 어떻냐, 이 제품이 또는 개선돼야 될 점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또 실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거기 향후 개발할 제품에 그걸 녹여 들어가는 거죠. 네. 혹시 길 가다가 설문지 써본 적 있으세요? 길 가다가 화장품 써보라고 샘플 준 다음에 그 후기 남겨달라고 종이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옆에서 와가지고 막 이건 어때서 이게 어때서 막 물어보고 그러지 네네네. 않았었네. 그 방법이 이제 우리가 심층 인터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FGI 방식,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데 네. 지금 소연 씨가 그 했던 부분은 이제 FGI 기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이거든요. 기법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사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들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인데, 그때 이제 옆에서 막 제품을 써보라 그러고 기능이 어떠세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뭐 어떤 내용이 물어봤는지 기억이 나요? 네. 느낌이 어떠셨냐? 그렇죠. 저희는 이런 기능을 추가했는데 음. 혹시 뭐 이런 향은 나지 않느냐? 막 이런 그렇죠, 게 그렇죠. 나왔어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 이제 인터뷰 설문지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인터뷰 설문지 작성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도 요새는 많이 해요. 인터뷰 자체를. 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폼이나 요새는 카톡에서도 그런 쉽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SNS에서 많이 뜨니까. 그렇죠. SNS 방식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SNS 방식이 아닌 실제 설문지를 가지고 실제 이제 진짜 타겟층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 30대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요 샘플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피드백을 정확하게 내가 타겟하는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게 아까 FGI 기법인데 그 설문지 작성하는 법도 요령이 있어요. 순서가 다 있어요? 그죠? 제품에 대해서 뭐가 어떤 뭐 형태적인 부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냄새 또는 뭐 컬러가 어떻고 뭐 사용감이 어떻고 사용성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녹아 들어가주면 되거든요. 질문지 작성하는 거에서는 크게 뭐 정확한 포맷은 없어요. 자유롭게 작성해도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포맷을 작성을 할 때는 내가 이 제품을 이렇게 소비자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제품을 디자인 개발하려고 하는데 요런 내용으로 좀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그래도 소비자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담당자가 누구고 또는 연락처가 있고 원래는 이게 정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즘에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빼먹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소연 씨도 막 지나가다가 뭐 설문지 해주세요만 좀 귀찮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쵸? 바쁘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제품에 네. 가서 막 하는데 내가 관심이 없으면은 바쁜데 왜 와서 인터뷰 하라 그래요. 거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고 양해를 구하고 좀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겠죠. 이제 소연 씨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제품 개발을 의뢰를 받았을 때 네. 디자인 관련해서 설문을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그게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는 없나요? 둘 다 가능하죠. 가능한 많은 양을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게 더 정확도에 근접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소연 씨도 지금 어떤 양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저는 기존에 뭐 여러 가지 했던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안 드릴 거예요. 이제 내가 고민을 해서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질문을 직접 만드는 그렇죠. 설문지를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하나의 실습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소비자 그 객관적인 소비자 평가단이었다라고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하고 네. 상대방 입장에서 작성을 하면 돼요. 그게 하나의 그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재밌게 적어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통계를 내야 되잖아요, 나중에. 네.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나와 있어야 돼요. 추상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뭐 범위가 막 추상적으로 나온다. 그런 질문은 배제해야 되겠죠. 아, 좀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타단으로 해가지고 기타 뭐 추가 내용들이 있으면 기타 사항에 대해 이제 추가 내용들을 조금 요청을 하면 돼요. 그 객관적인 통계치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또는 사용자 범위라든가 사용자 환경들이 원하는 환경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지 그래야지 그 포커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 대응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 이제 소연 씨가 실제적으로 인터뷰에 대한 설문지 작성을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소연 씨가 직접 이제 실제 설문조사서를 만들어서 실제 소비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실습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소비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설문조사 시트를 만들게 되는데 우선 첫째 장에 제가 일단 개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포맷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통계법 앞에 적어 놓은 게 아, 있죠. 이건가요? 네. 그런 내용도 좀 적어서 네. 실제로 그 사람이 적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겠다. 또는 순수하게 우리 통계를 이런 제품 디자인에 쓰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소비자 조사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 명료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설문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게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네. 뭐 시트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제는 IT 세대잖아요. SNS로도 그쵸. 많이 활용하잖아요. 다 인터넷으로 하죠. 그렇죠.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보내서 그거를 자동으로 통계를 내줘요. 저도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음, 그 커피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는데 휴대폰으로 다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죠. 네. 온라인도 한번 만들어서 쭉 리서치를 해서 네.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제품 디자인 반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디자인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프로젝트가 들어올 때 네. 소연 씨가 직접 한번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분석하기는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피드백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이너는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위치화해야만 경쟁사와 경쟁을 이룰 만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방법에는 설문, 인터뷰, 관찰 등이 있는데요.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선호도 평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에 사용할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소비자에게 조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중하게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과 조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료는 최대한 많은 양을 얻는 게 좋으며 수집한 자료는 통계를 내 분석합니다. 분석한 자료를 보고서로 작성할 때는 직관적인 이미지와 그래프로 비주얼화하는 것이 좋습니다.